어젯밤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난달보다 0.6% 하락한 6.5%로 시장의 예상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5.7%로 지난달보다 0.3% 하락했고 시장의 예상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2013년이 시작하면서 CPI 지표는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상황이 워렌 버핏이 50년 전에 돈을 벌기 시작한 때와 똑같은 시장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시장의 장세가 거품이 붕괴해가던 미국의 1970년대와 놀랄 정도로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유가와 금리의 상승이 맞물리면서 그 전까지 폭등했던 코카콜라나 IBM, 필립 모리스, 그 당시에 각광받던 주식의 버블이 꺼지면서 심한 경우는 5분의 1토막까지 나면서 굉장히 시장이 크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너진 종목들이 회복하기까지에는 길게는 15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시기가 오히려 가치주에게는 전성기가 됐다고 해요. 1974년에 워렌 버핏이 굉장히 큰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이제 가치 투자의 대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워렌 버핏에게 어느 시절이 제일 좋았는지를 물어봤더니 1975년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74년에 큰 손실을 보고 1975년에 굉장히 큰 기회가 또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버핏이 연간 수익률 100%를 찍을 정도로 굉장히 짭짤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표는 워렌 버핏의 연도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1974년에 마이너스 43%, 굉장히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에도 손실을 봤어요. 바로 만회를 한 게 아니고요. 2년 연속, 어떻게 보면 3년 연속 굉장히 큰 시련을 맛봤던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시기가. 그러다가 1975년에서 1976년으로 넘어가면서 134%라는 굉장히 훌륭한 수익률을 거뒀고, 그 다음 해에도 55%라는 굉장히 큰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에게는 이 시절을 잊을 수가 없나 봐요. 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한 16년 정도 하면서도 느꼈던 게 뭐냐면, 항상 이런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기회인지를 몰랐던 거죠. 이거는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때가 기회였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모르더라고요. 지금 현 시점도 1973년에서 75년과 비슷한 시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미주부 채널은 이렇게 기사만 보고 그렇구나 하고 끝이 아니라 한번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면서 또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서 프레드를 입력하고요. 자, 맨 위에 얘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부터 하냐면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기사에서 말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1973년에서 1975년 요 사이인데요. 지금 현재와 어떤 점이 비슷한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던 시기입니다. 굉장히 지금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긴 하지만 금리 수준 자체는 지금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금리가 1972년도에 3.3%에서 기준금리가 거의 13%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냥 단순히 금리가 상승하던 것만 비슷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한번 같이 비교해 볼게요. 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에디트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애드 라인을 클릭하시고 검색창에 CPI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얘를 클릭하면 되고요. 여기서 애드 데이터 시리즈를 클릭하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이쪽 포맷 탭으로 들어가서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 CPI 얘의 축을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여기 에디트 라인으로 다시 와서요. 여기 빨간색 CPI를 클릭합니다. 자, 얘를 클릭하시고 이쪽 유닛 부분에 percent change from year ago 얘를 이렇게 클릭하면 연도별로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와 같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와 소비자 물가 지수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죠.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40년 만이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이후로 굉장히
높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꺾이고 있죠. 예. 지금 꺾이는 이유는 연준에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꺾여주고 있는데, 이때 상황이 1973년 상황과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격히 올라갔고 연준에서 금리를 허겁지겁 같이 올리던 시기였는데요. 이때 당시에 미국 증시는 어땠는지도 한번 그래프를 추가해 볼게요. 다시 에디트 그래프를 클릭하시고 나스닥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얘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얘도 에드 데이터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니까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이 초록색 그래프도 이 왼쪽으로 축을 바꿔 볼게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란색이 연준의 기준 금리가 되고요. 이 빨간색이 소비자 물가 지수 변화, 그 다음에 초록색이 나스닥의 연도별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얘를 그냥 단순히 인덱스를 바꾸면 실제 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연도별로 얼마나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보고 싶으면 얘로 바꾸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현재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 초록색 나스닥이 고점 대비 거의 3% 35% 지금 빠진 상태죠. 1970년대도 한번 보시면 이때 당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나스닥이 거의 50%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이 초록색이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미국 CPI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스닥은 이렇게 꼬꾸라졌는데,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70년대가 지금과 비슷한지. 자,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2022년에 얼마나 시장이 빠졌냐면, 제가 만든 이 섹터별 자산 수익률 템플릿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날짜 지정을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시면 되고요. S&P 500이 20% 정도 빠졌고 나스닥이 34% 정도 빠졌습니다. 70년대로 돌아가 보면요, 나스닥이 고점을 찍었을 때가 언제냐면요, 72년 12월, 73년 1월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정말 비슷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얼마나 빠졌냐면 대략 이 정도가 되거든요. 이때쯤이 이제 1년 후에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1972년 12월 정도에 고점을 찍고 한 1년 만에 나스닥이 거의 20% 가까이 빠졌다가,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난 후에 1974년 1월에 거의 35% 정도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1972년에서 1974년 당시에는 나스닥이 2년에 걸쳐서 35%가 빠졌다면, 지금 현재는 2022년에만 35%가 빠졌으니까 이때보다 더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현재가. 자, 그런데 이때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찐 바닥이 여기 있었습니다. 거의 50%가 빠졌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였냐면 1974년 10월 정도였어요. 주가가 고점을 찍고 거의 2년 동안 하락했다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 건데, 현재 시장도 지금 이때와 비슷하다면 2023년 한 10월 정도에 한 번 더 우리가 바닥을 보게 될 수도 있겠죠. 2023년도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이때 그래프와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기회를 또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뒤로 돌려보면 이때부터 나스닥의 연평균 수익률이 꾸준히 30%, 20% 계속 시장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에 2022년보다 더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경기 침체를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고 공부해 놓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투자는 자신이 아주 잘 아는 분야일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직업이 있다면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의 종목에 대한 분석이 가장 정확하기 마련이고, 가정주부라고 한다면 유통이나 소비자 같은 종목에 강점이 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좋다고 판단되는 기업 중에서 퍼가 낮은 기업을 찾아내서 투자하길 권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고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종목은 다 오르는데 왜 내가 산 종목만 안 오르나요?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 되는데, 이 퍼가 낮은 기업이 무조건 가치 투자에 유리한 종목이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고 싼 건 싼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건을 살 때는 그 이유를 잘 찾습니다. 굉장히 품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격까지 저렴하다면 우리는 득템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비싼 주식은 비싼 이유가 있고 싼 주식은 싼 이유가 있는데 정말 우수한 기업인데 저렴한 주식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퍼가 낮은 기업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2023년 들어서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소통도 하는 스터디클럽 1기가 진행 중이고요. 곧 마감되니까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